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영상으로 체험하는 뿜뿜 중국어 첫 강의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첫날부터 근데 공부 중국어 그러면 너무 여러분 중국어 싫어지실까봐 오늘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어에 한 발짝만 딱 가볍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고백드릴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어 그리고 부통화, 보통화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커요. 자, 근데 요쯤 어디 이제 북경이 있을 거예요. 베이징이 있고요. 요 어디 이제 상해가 있을 거고, 요쯤에 이제 뭐 홍콩, 마카오 있을 거고, 여기에 대만도 있고, 여기에 사천, 운남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 근데 북경에 가면 인사를 니하오 이렇게 하고요. 홍콩 갔더니 인사를 레이호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천 갔더니 좋다라는 표현을 야오데 뭐 이렇게 하시고, 대만에 가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와까리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중국어의 일환이에요. 그쵸? 근데 그 말들을 다 배우려면 여기 말 저기 말 그 방언 100여 개 다 배우려면 3대가 걸쳐도 그 말을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북경의 말 혹은 북방의 말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부통화, 보통화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한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외국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밥 먹었나? 이렇게 알려준 선생님이 잘 없죠. 밥 먹었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뭘 알려줘요? 밥 먹었어? 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게 표준어, 서울말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들을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화, 부통화를 배우는 거고요. 또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6개 있다고 하죠. 그 민족들이 쓰는 모든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95%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족들이 쓰는 말, 한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건 이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어와 보통화 그리고 희소식이 있어요. 박수 3번 시작! 여러분이 그동안 알던 글자는 번체자였어요. 학교 때 배웠던 거. 요새 학교에서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번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마자를 써볼 거예요. 자, 말을 쓸 건데요. 말마자를 쓰려면 획이 이렇게 복잡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근데 간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번체자를 많이 간소화해서 간체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말마자를 쓸 때 말,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어 보통화를 말로 배우고 글은 간체자를 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한자를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제 이름도 못 써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급 과정에는 이렇게 한자 옆에 한어 병음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글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중국에. 근데 지금은 이 한어 병음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얘가 1950년대부터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문맹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몰라도 이렇게 알파벳처럼 생긴 한어 병음만 읽으실 수 있으면 중국어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중국어 첫 시간이라서 왔는데 얘는 못 읽지만 얘 읽을 수 있죠. HAN이니까 한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이겠지? 여러분 예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요, 이 한어 병음을 좀 쪼개가지고 한어 병음의 3대장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앞에 글자가 요거 써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문책에 써 있던 요 글자였는데 이 한자는 옆에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어떻게 읽는다고요? 한이라고 읽겠죠. 근데 음의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얘를 한 하면 안 되고 요 방향대로 한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방향 표시를 해준 게 바로 성조예요. 성조. 그리고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요 앞에 있는 첫 글자 얘가 우리말 자음과 굉장히 유사한
성모라는 친구고요. 그 명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뒷부분이 우리말의 모음과 굉장히 유사한 운모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할 거니까 일단은 뭐에 집중한다? 일단은 성조에 집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조,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중국어 안 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말에도 성조가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 페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저를 부를 때만큼은 페야, 야, 야, 팀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일성이에요. 야 하고 높고 길고 평탄하게 부르는 거, 이게 일성. 어려우신 분은 컬링 스포츠 떠올려 보세요. 영미 가야 돼. 그게 일성이에요. 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이성인데요. 화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불러보세요. 일성으로. 페야 이렇게 불러보세요. 페야. 그럼 제가 왜 이게 이성이에요. 왜 자, 이게 이성. 아래에서 위로 슝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너무 쉽죠? 자, 삼성은 화살표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 땅굴까지 갔어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낮은 음 내볼게요. 제일 정확한 건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꺽. 이게 제일 정확해요. 예쁘지는 않지만. 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만두. 요게 삼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따가 우리 끝나기 전에 연습 많이 할 거니까 아직까지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괜찮아요. 성조가 4개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마지막 거는 슉 하고 내려갔어요. 소리가. 그러면 우리도 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 발을 탁 밟았어요. 그러면 아 하는 그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미간에 힘을 딱 주고 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성부터 쭉 가볼게요. 페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연습.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연습.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연습.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게 성조였어요. 어렵지 않죠, 솔직히? 자, 성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모를 볼게요. 우리말 자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말 자음은 뭐예요? 이런 게 뭐 자음이죠, 그쵸? 근데 외국인이 왔어요, 한국에. 근데 글자가 칠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외국인들은 꺼인지 까인지 꽁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모음을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죠.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 고누다라고 읽잖아요. 중국어 성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뿌인지 뿌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운모 하나씩, 모음에 해당하는 운모 하나씩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뽀. 자, 그럼 지금 몇 성으로 읽었어요? 1성으로 읽었어요. 뽀. 그죠? 뽀. 그러면 얘는 2성으로 해보세요. 포. 얘는 3성 해볼까요? 모. 얘는 4성으로 해볼까요? 포 하면 되는데 얘랑 여기 써있는 한글이 똑같아. 오타예요? 아니에요. 한글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영어 배웠잖아요. 영어 할 때 father, 1, 2, 3, 4, find 배웠잖아요. 그 F 발음을 하듯이 중국어의 F 발음을 이 토끼 치아를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for. 좋습니다. 얘는 그냥 for.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 옆에다가 연습하기 좋은 걸 좀 붙여볼게요. 자, 얘는 소리가 라고 나거든요. 에 아니고 그러면 D랑 E가 만나면 뜨 몇 성?
일성이에요. 뜨. 그럼 얘는 이성 해볼까요? 트, 트. 요거는 연습용이니까 연습해볼게요. 삼성으로 느, 느. 그럼 얘는 사성으로 해볼까요? 르, 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더 여기 안쪽,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끄, 끄. 몇 성? 일성으로 했어요. 저 방금. 끄, 끄집어내요. 막 끄. 그다음 그 얘는 크, 요것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막 목이 좀 말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중국어 성모는 21개밖에 없거든요.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성모. 자, 성모. 여기까지 하면 성모 끝이에요. 자, 금방 끝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전부 모든 이 페이지 한 페이지 전체에다가 이걸 붙여볼까 하는데요. 전체에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읽을 거예요. 찌, 찌, 치, 치, 시, 시. 근데 이거 했어요. 얘도 그러면 지 이렇게 하려니까 듣기도 이상하고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저랑 첫 번째 약속을 할게요. 요렇게 7개는 한 아이템으로 이제 묶어요. 그래가지고 쯔, 치, 시, 르, 쯔, 츠, 스 아이 만나 으 발음 쯔, 치, 시, 르, 쯔, 츠, 스 아이 만나 으 발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이 발음이 나는데 쯔, 치, 시, 르, 쯔, 츠, 스는 아이를 만나면 무슨 발음? 으 발음이 난다. 그래서 얘는 Z가 아니라 쯔, 쯔. 자, 혀를 이렇게 말아볼까요? 쯔, 쯔, 치, 치, 시, 시, 르, 르. 이번에는 혀 펴고 가볍게 쯔, 쯔, 츠, 츠, 스, 스. 얘 하니까 너무 쉽죠? 맞아요. 이렇게 총 21개의 성모를 보셨고요. 그 다음 남은 거 뭐예요? 자, 중국어 한어병임의 3대장, 성조, 성모 보셨고 남아있는 건 우리말 모음 개념에 해당하는 운모입니다. 운모도 뭐가 막 꼬불꼬불 적혀 있긴 하지만 자, 운모 잘하는 방법은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 운모 제1법칙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 인데요. 자신감 충전하시고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우리말 운모는 우리말 운모가 없죠. 우리말의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인데 우리말의 모음은 받침이 없어요. 그쵸? 근데 중국어의 운모에는 좀 이따가 받침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글에 있는 모음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어 운모를 하실 때는 받침 소리가 나는 안, 앙, 엉 같은 이런 것들 조금 재밌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베이스를 딱 갖고 가야 되는데 가장 베이직하게 우리가 반드시 꼭 익혀놔야 할 기본 운모가 6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있는 6개의 기본 운모인데요. 얘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얘네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발음을 익혀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얘가 나왔어요. 그럼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성조만 한번 지켜서 해볼게요. 아. 요거는 근데 예상했던 그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는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돌아와요. 막 오. 시작. 오. 메아리 돌아오듯이 오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막 돌아와요. 요렇게. 요 발음이 좀 달랐죠. 대신 얘네 둘은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자, 얘는 이 너무 쉽죠? 얘도 너무 쉬워요. 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얘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제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방금 저희가 우 했어요. 자, 우한 그 입 모양은 그대로 소리를 위로 바꾸세요. 시작.
으. 여러분이 안 따라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제가 너무 머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요게 으 발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아, 오, 으, 이, 우, 으. 좋습니다. 안 예뻐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발음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쉬운데?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막 친구랑 같이 와요. 고군모, 막 쌍으로 와요. 그러면 얘네들 만났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그 발음 I. 자, 얘부터 먼저 할게요. 아우, 어우. 예상했던 그대로인데 얘는 별표. 얘는 으어, 이 하려니까 으어이 너무 예쁘지도 않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으어이가 뭐야? 그래서 조금 듣기 좋은 편안한 걸로 A 바꾸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의 수도 어디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죠.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 만약에 이게 으어이가 아직까지 그랬으면 브어이징 이랬을 거예요. 그럼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죠? 베이징. 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프에이가 아니라 페이거든요. 페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으어이 까먹으시고 A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쉬운 건 쭉쭉 갈게요. 안, 언, 앙, 귀엽게 엉, 더 귀엽게 옹. 예상했던 그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것도 예상하는 그대로 R 잘하는데 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쉬운 거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가 아랑 만납니다. 그럼 예상했던 그대로 이야 이에 따라하세요. 이오인데요. 괄호 속에 표현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쓰기 때문이고요. 이건 지금 어차피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쓸 때랑 말할 때랑 좀 다른 게 있기는 있네. 그게 3개 있거든요. 3개 뭔지 색출만 해놓으세요. 자, 요까지 이어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은 요거 중요한데요. 자, 여기 또 잘 보세요. 얘 안이라면서요. 근데 이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엔 편하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어질 때 빠이 짜이 찌안 하지 않죠. 빠이 짜이 찌엔이라고 하죠. 찌엔 할 때 이엔 좋아요. 나머지 쉬워요. 이양 인 이용 언급 드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우가 아랑 만났어요. 우아 우어 우아이 얘 또 나왔네요. 우에이 그래서 요것도 쓸 때는 요렇게 쓰고 말할 때는 요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아 라고 할 때 여기 성조 표시 요렇게 할게요. 여기 점이 원래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점 없이 없어져라 이렇게. 자, 그러면 맞아요 할 때는 뚜이가 아니라 뚜에이라고 하는 거예요. 뚜에이. 자, 요거 하나 챙겨 넣으시고요. 총 3개 있다 했는데 2개 찾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안, 우앙. 여기에 마지막 3번이 나왔네요. 그쵸?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요게 말할 때 하지 않고 우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할 때랑 쓸 때 다른 거 3개 다 찾았어요. 그쵸? 표시만 해놓으세요. 자, 마지막 우엉 보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힘들어했던 거 얘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랑 얘랑 만나니까 우엔 으에 처음에는 좀 희한하게 이렇게 유땡땡 발음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얘만 나오면 자꾸 시선이 으로 연습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증상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말하는 사람이랑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모 연습까지 쭉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포인트 사항을 알려드릴 텐데요. 와, 어느새 중국어와 세 발짝이나 가까워졌어요. 성조를 표시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요. 뭔가 좀 복잡하게 써있긴 하지만 성조 표시는 운모 위에 해요. 당연한 소리지만 예를 들어서 하오 이렇게 있으면 얘나 얘 중에 성조 표시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랑 얘랑 나란히 나올 때 성조를 누구한테 줘야 공평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공평하게 입이 큰 애한테 주자라고 했어요. 가장 공평하게. 아랑 오랑 있으면 입 누가 커요? 아가 크죠. 그래서 하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모 위에 표현한다랑 표기한다랑 그 다음에 운모가 2개 이상일 때는 입 큰데 한다라는 게 설명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실수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전 막 지운다 고생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조 표시를 여기다가 할 건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 위에 성조를 표시할 때는 점 뺀다. 점을 2개 쓰면 지저분하니까 점 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음절에 입 큰 애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면 성조 표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할지 감이 안 오는 거. 왜냐하면 우, 이 이게 약간 방향만 다르지 다 작거든요. 자, 이럴 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아까 표기할 때 얘를 뺐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얘 위에 했으면 됐을 것을 얘를 괜히 또 없애버려가지고 표시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맨 끝에 I, U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이왕 둘 다 꼴찌인 거 그냥 맨 뒤에 주자. 그래서 두웨이 이렇게 점 지우고 두웨이. 그럼 문제 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I랑 U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정답은 얘가 가져가겠죠? 이렇게 지어우 가져가겠죠? 요거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장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습하면 되고요. 또 다른 연습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얼른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연습할 거냐면 아까 제가 중국어 성조가 4성이 있다 그랬는데 걔는 였어요. 근데 성조 표시가 이렇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 성조가 없어! 그러면 성조가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잠깐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성조를 경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자는 저 경도 비만 할 때 그 경도, 그 다음에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할 때 그 경상, 그때의 경자예요. 경차 할 때 경자, 즉 가볍다라는 뜻이라서 가볍게만 하시면 돼요. 자, 가볍게 해볼게요. 마마. 얘는 일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얘 가볍게 마마. 예. 나이 빠바 이렇게 가볍게만 하시면 돼요. 윗성이 조금 높았으면 내려놓으시고요. 앞에 게 낮았으면 올려놓으세요. 아주 가볍게만 비누방울 터지듯이 톡 놓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마 예 나이 빠바. 네, 이게 경성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케이스는 절대 아니에요. 아주 몇몇, 아주 약간의 경우에 중국어 성조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삼성이 나란히 나올 때가 그런데요. 삼성 얘가 약간 줏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니하오 이렇게 하면 안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은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올리고 그 다음 삼성을 하자. 대신에 표기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익혀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니하오가 아니라 앞에 거 이성으로 니하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생겼어요. 삼성 나란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니하오.
이 삼성으로 한다. 요것도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연습하면 되니까 삼성 뭐 변하던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한 가지 더 언급드릴 게 있는데 삼성을 전부 다 욱 이렇게 하면 중국어 말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듣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일반적으로 음절에 끼어서 얘기할 때는 문장 속에서는 반만 발음해요. 즉 아까 이렇게 체크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것만 열심히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낮은 음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를 라오 시 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음만 살짝 내는 거예요. 라오 시, 라오 시, 라오 시, 끄, 라오 시. 좋아요. 하나만 더. 很忙, 很忙, 很忙. 이렇게 很 하고 올라오지 말고 很忙, 很忙. 뒤에서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好看. 이것도 好 올라오지 말고 好看, 好看, 好看. 자, 마지막 本子, 本子, 本子. 올라오지 말고. 즉 연습하기 어렵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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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이렇게 연습하시면 제일 좋아요. 삼성은 음절에 끼어 있을 때, 문장에 이렇게 있을 때는 반만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게, 낮게.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1성은 높고 길고 평탄하게, 2성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슝, 3성은 낮게, 낮게, 4성은 위에서 아래로 날카롭게 하시는 것만 잘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교재가 지금 3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두근두근 기초편을 시작으로 알콩달콩 연애도 좀 했다가 그리고 탄탄대로 취업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기만 잘 익혀 놓으시면 천천히 병음부터 한자를 익히시면서 즐겨 나가실 수 있거든요. 너무 막 중국어 어렵다고 혼자 막 괜히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상 시대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중국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고 말 많이 하면서 따라하고 영상 보고 드라마 한 편 보시듯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강 같이 공부해 보시면 이 드라마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저희 영상 재밌는 거 정말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1강 영상부터 꼭 같이 해주세요.